안녕하세요. 마른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개발해온 프로젝트들 좀 굵직했던 것들로만 따로 모아서 그러니까 제 처참한 실패의 민낯을 낱낱이 풀어가지고 적나라하게 공개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상 컨셉 준비하면서도 좀 막 손도 막 떨리고 식은땀도 막 나는데요. 그래도 용기 내어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보면 좋을까요? 시간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부터 볼까요? 제가 최근에 컴퓨터 하드를 좀 정리하다가 굉장히 옛날 자료를 하나 발견했는데 사실 프로젝트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냥 습작에 불과한 거긴 한데요. 2014년, 그러니까 12년 전이네요. 게임 메이커로 게임 개발을 처음 입문하면서 만들었던 겁니다. 뭔가, 소리도 있고, 이펙트도 있고, 뭐 게이지랑 이것저것 메카닉적으로는 있을 게 있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오, 기술도 뭔가 여러 가지가 있고 쿨타임도 있고요. 뭔가 이펙트도 뭔가 이때 만들었던 것들을 보니까 이때부터 이미 컨텐츠를 채워야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많이 막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거 하나라도 남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지 자료가 그 사이에 유실된 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뭐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고 좋네요. 네. 다음은 메탈릭 차일드의 팬게임이 있습니다. 네. 뭐 였던 것이긴 하지만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18년이었을 거예요. 지금 사운드도 없고 그런데 뭔가 벌써 직전에서부터 한 4년이나 훌쩍 건너뛰어져 버렸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새로 유니티도 독학을 해보고 픽셀 아트도 폐관수련 한다고 굉장히 열심히 좀 했었거든요. 당시에 만들던 습작 픽셀 아트들의 변천사도 언젠가 한번 모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당시에는 메탈릭 차일드 내에 팬아트가 수록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팬아트 형식이 꼭 그림이나 이런 걸 뿐만 아니라 게임의 형태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뭔가 만들면 만들수록 게임 개발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없어져서 멈추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거 외에도 제가 좀 여유가 많이 없었던 때라 가지고 학업에도 자신감을 많이 좀 잃어버리고 그랬어서 휴학하고 회사 생활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대한민국 남성에게 찾아오는 그것이 저에게도 찾아왔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위해서 취직을 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직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잊혀졌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이제 한군님한테 이 프로젝트를 전달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뭐 내심 아쉬움이 남네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인 프로젝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공개해드릴 거는 2020년에 게임잼에서 학생 기획자 한 분과 만들었던 딜레마톤이라는 게임입니다. 화면이 너무 작은데? 게임 컨셉이라고 하면요. 당시에 게임잼 주제가 이제 빛과 그림자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빛과 그림자의 세계가 서로 이제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퍼즐을 푸는 그런 종류의 게임이었는데요. 뭐 로딩 화면도 있고 BGM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컨셉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서로 빛과 어둠의 세계를 오갈 때마다 BGM이 바뀐다는 거. 상호작용도 있고요. 좀 게임 자체는 열쇠를 먹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퍼즐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사다리도 있고요. 당시에 솔직히 게임 컨셉이라든지 기능적으로도 참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봐도 조금만 손보면은 출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그때는 컨텐츠를 채우는 거에 대한 욕심이 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게임 아트랑 프로그래밍도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
지금 있는 것보다 기믹이 3배는 많아야 돼 라던가 스테이지도 100까지는 있어야 돼 라는 욕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레벨 에디터까지 동봉을 해놨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레벨 공모전 같은 것도 열고 해보자라는 얘기를 이렇게 오가고 했었는데 이후에 게임 전시 행사 같은 데에도 좀 많이 내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좀 막막함을 많이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좀 손을 떼게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활동의 제약도 좀 많이 있었어서 네, 체력적으로도 계획적으로도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느낌의 퍼즐 게임이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거 오른쪽에 요 박스 떨어지는 거가 타이머 역할을 하고 있는 기믹이 있어요. 예, 같이 작업하던 학생 기획자분이 만든 기믹인데 야 진짜 참신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도 확실히 들성부른 떡잎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마다 한 칸씩 내려와서 내려가지고 쓰면 된다. 그런 퍼즐이 있었고요. 이번 스테이지까지만 하고 레벨 에디터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 열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레벨 에디터 기능인데요. 레벨 에디터도 그 당시에 좀 공들여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볼까요? 일단은 여기다가 맵 이름 넣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칸 사이즈 적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칸이랑 뭐 시작 위치 놓고 회색 타일 이렇게 쭉 배치하고, 오 굉장히 나름 제법 본격적이네요. 마우스 휠 클릭하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흰색 타일, 검은색 타일. 오. 그렇고, 사다리랑, 문이랑, 열쇠랑, 트랩도 있고요. 에너지 같은 것도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예, 저장한 다음에, 아까 게임에서, 이거 저장하고, 로드를 하면은, 아까 게임에 자동으로 임포트가 돼가지고, 플레이 가능하게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보여드리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트랜지션도 있네.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었네요. 네. 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저도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예, 바로, 버스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BIC에도 한번 출품한 적이 있었는데, 나름 기대도 좀 많이 하고 있었고요. 당시에는 투자 얘기도 좀 몇 번 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실패한 이유가 있었다면은, 제가 당시 팀장이었다는 점이겠죠. 예, 뭐, 컨텐츠를 채워야 한다는 압박에 더불어서, 뭐, 간단한 미니게임이나 아케이드 형식으로라도 빠르게 좀 내서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 꼭 스토리 모드라든지 뭐, 등등 이것저것 기획을 마구 쏟아내고 있었어요. 예, 게다가 그때 다니던 회사를 이제 퇴사할 계획으로 계속 만들고 있었다 보니까, 함께하던 팀원들을 좀 제가 압박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 저도 기획 아트 개발 셋 다 할 줄 안다고 좀 자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도 제가 좀 일방적으로 부탁한다든지 이제 시켜놓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밤새서 제가 다 뜯어 고치거나 제가 직접 만들고 뭐 이런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팀원들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전혀 몰랐는데 에...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BIC 전시 직전에 팀원들에 대한 압박이 폭발해버려서 결국 팀은 와해되고 저 혼자서 이제 아트 개발 기획까지 혼자 다 떠맡게 되었죠. 그때 참 서로한테 해서는 안 될 말들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진짜 많이 잘못된 팀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은 이 프로젝트를 다시 좀 부활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좀 있어요. 어쩌면은 예, 누구도 원하지 않고 제 개인적인 욕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항상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는 프로젝트라는 점. 그래서
이 게임의 핵심 컨셉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탑뷰 로봇 배틀 게임이고요. 거기서 이제 파츠를 구매를 이렇게 원하는 걸 해가지고요. 망치 써야지. 배터리도 쓰고, 그다음에 바퀴도 전구를 바꾸고, 그다음에 상점에서 파츠를 사가지고 이제 차고로 돌아와서 이렇게 파츠를 갈아 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투, 다음 상대 보고 이제 전투를 하는 거죠. 이 무기는 이제 차징형인데요. 고수들 무기입니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굉장히 힘이 든데요. 야, 어이씨 안 맞아. 야, 오, 저기, 파츠 금 같다, 금 같다, 금 같다. 야, 오, 이거 한 대만,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마샤, 아이씨.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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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씨, 왜 이렇게 안 맞아? 아, 게임 누구 만든 거야? 아, 잘 좀 만들지. 야, 거기 닿겠다, 닿겠다. 나이스! 빠샤! 빵! 빵! 이렇게 이제 행동 불능이 되면은 카운트다운이 돌아가면서 상대를 마구마구 웃어버릴 수 있는 이런 티베깅의 기회도 있는 갓게임이었습니다. 이겼다! 그러면은 상대의 파츠를 박살낸 거에 비례해서 추가 포인트하고 이제 제 부품의 수리비를 내야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네. 참 잠재력이 있는 게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당시 팀원들에게 좀 많이 미안하고 죄송했다, 모자란 현장이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아, 너무 이 센티에 있었다. 너무 꼴불견이었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 프로젝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턴 제로입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의 개발 발단은 그냥 액션 슬러스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기 프로토타입은 사일런트의 팬아트로 제가 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봤었고요. 이때는 버스트를 실패하고 난 거의 직후였기 때문에 제 자존감이 거의 밑바닥을 이렇게 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퇴사한 직후라서 언제 모아둔 돈이 거덜나더라도 좀 이상하지가 않았죠. 학자금 대출에 대한 압박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개발 초기에는 제법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개발을 좀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었는지 누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저렇게 하는 게 낫겠다 얘기를 할 때마다 예, 그게 휘둘려가지고 게임을 막 뜯어고치기 일쑤였어요. 예, 거기에 다른 게임들과 비교하면서 분량에 대한 욕심도 다시 좀 많이 자라났고요. 뭐 같은 실수에 더불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짜 액션하면서 그냥 카드 손패에서 쓰는 이런 실험적인 좀 과감한 메카닉인데 거기에 뭐 NPC 상호작용 요소라던가 뭐 탐험도 넣고 싶고 그래서 절차적 레벨 생성이라는 거에 엄청나게 목을 좀 많이 메고 있었어요. 게임의 경험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이야 라고 하면서 좀 많이 집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콤보를 딱 빡 이렇게 넣으면 터치가 되는 이런 느낌으로 예 그렇게 레벨 생성기를 뭐 한 달, 두 달, 수개월 동안 붙잡고 있었다 보니까 그 전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들도 좀 게임의 핵심 경험을 책임지는 컨텐츠가 추가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둘씩 이 게임에 대해서 좀 잊어가기 시작했고요. 그 와중에 저랑 같이 작업하던 기획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맡겨놓은 작업이 있었는데 그 작업을 3주 동안 손도 이제 안 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그 순간에 뭔가 마음이 딱 깨버려가지고 그대로 이제 프로젝트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뭐랄까요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젊은 혈기와 패기와 분노와 뭐 그런 다양한 감정들의产물이었습니다. 네, 난 그냥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라는 생각 하나로 난 이 결과물을 볼 거야. 그거 마음 하나만으로 이제 개발을 시작했던 건데요. 그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프로젝트에도 영향이 좀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본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프로젝트는 접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접히지 않더라도 좀 좋은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 법인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 이후로 저한테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은 나름 실험적으로 내면 내볼 만도 했던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아, 오랜만에 하니까 또 재밌네. 아, 빠, 빠샤. 얍, 빠르게. 무엇보다 카드를 이렇게 예약을 하는 기능도 있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딱 이렇게 예약이 돼서 쓰이는 게 보이죠. 나름 시인성도 많이 신경 쓰고 그랬었는데 좀 기획 디자인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연구를 많이 했던 때인 것 같아요. 이때는 예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오 초록색 하트볼 말풍선도 있네요. 좋아요. 표식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게임이었습니다. 아야 맞았다. 오, 야, 으악! 벌써 반피됐어. 마샤. 뒤에 잡아서, 아! 가르기. 여기라. 피! 오케이. 가르기. 여기. 그렇지. 액션 간의 어떤 시너지를 좀 고려하고 있었던 게임입니다. 그래서, 나왔다. 경멸이라는 카드인데요. 보시면은, 나름 액션감을 좀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경멸 딱 쓰면, 잡아서 던지기! 아. 와, 버그다! 미안합니다. 네. 뭐,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네, 이때 참 많은 게임 기획적, 개발적인 연구와 공부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이때 성장을 참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다음 프로젝트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모너즈 엣지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이런 게임인데요. 이것도 뭐 별거 많이 없죠. 처음에는 그냥 별 기대 없이 그냥 고도 엔진이란 거를 처음 배우면서 만들기 시작한 게임이에요. 이건 옛날에 즐겨했던 프론트라인이라는 고전 게임에서 좀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레이아웃도 뭐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네. 다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얼마나 이제 저 자신에게 힘을 빼고 개발할 수 있느냐를 좀 알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였어요. 당시에는 제가 프로젝트를 실패한 이유가 항상 너무 힘을 줘서 개발하려다가 번아웃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참 배우는 게 많이 없었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느냐는 또 별개의 얘기더라고요. 뭐 컨셉 자체는 보시면은 그냥 프론트라인 같은 느낌의 그냥 선형 슈팅 게임이고요. 그냥 두 색상의 진영이 서로 전쟁을 한다. 라는 심플한 그런 컨셉의 게임이었습니다. 뭔가 이런저런 스토리나 설정이 더 있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심플하게 즐기고 싶고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좀 심플하게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다 폐기를 했었습니다. 얏, 얏. 뭐 꽤나 오래 나름 붙잡고 있었던 프로젝트이긴 한데요. 뭐 이제 막 그 정신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했던 참이어서 기획에 대한 테크닉을 완전히 제로부터 다시 쌓아 올리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뭐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스킬을 전부 부정하고 다시 바닥부터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밸런스라거나 뭐 레벨 디자인도 엉망이고요. 사실
뭐 그렇다 보니까 자신감이 또다시 하락해버리는 그런 악순환에 이제 빠져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저한테 가장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고, 에, 제가 만드는 게임에 어떤 요소가 빠져 있었는지에 대해 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에서야 깨닫는 거지만은 항상 제가 만드는 게임에는 플레이어가 빠져 있더라고요. 플레이어들의 피드백을 더 많이 받고 그 의견으로 이제 결정에 드는 피로감을 좀 줄이고 그래야 프로젝트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전 프로젝트들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캐릭터, 뭐 더 많은 스테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해야지 이러다가 에, 반복 작업에 지쳐버리는 바람에 스리슬쩍 기억 너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잡으라고 한다면은 왠지 재미있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큰 기대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오히려 기대를 안 하고 만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드네요. 요런 간단한 선형 슈팅 게임이었다 정도로만. 오, 유탄 발사기. 빵, 빵. 뭐 요런 게임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걸 만들던 게 아마 작년까지였을 거예요. 네, 작년까지 2025년까지 저걸 만들고 있다가 마지막으로는 현재 개발 중인 가장 최근까지 개발하고 있었던 프로젝트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매시 타워입니다. 아직 가제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부터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감을 낮추고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시험적으로 만들고 있던 게임이었습니다. 이 이상은 진짜 타협을 못하겠어 라고 할 정도로 그래픽 퀄리티도 좀 낮춰서 한번 만들어보고 기믹이나 메카닉, 컨텐츠 분량 같은 것도 정말 딱 필요로 하는 만큼만 진짜 그 정도만 집어넣어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예전에 이제 컴퓨터실에서 즐기던 미스틱 아트라는 게임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캐릭터별 특성이라던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넣어서 경험도 좀 다변화해보고 현대적인 로그라이크 감성도 좀 넣어보려고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러브2D 엔진으로 개발하고 있고 프로그래밍은 거의 대부분 AI한테 맡겨서 개발해보는 쪽의 실험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직접 개발한 AI 기억 보조 모듈도 같이 좀 붙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도 지어줬어요. 루카라고. 예. AI한테 이름도 지어줘서 이제 같이 페어 프로그래밍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모든 기억이 누적되도록 세팅한 덕에 거의 버그나 오류 없이 제가 뭔가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거의 100%가 아니라 99%의 오류 없이 의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게임이 만약에 재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제 기획 의도가 별로란 뜻이었겠죠? 뭐, 네. 아무튼 제 가장 원초적인 재미 충동을 담아낸 게임이기 때문에 정말 고전 게임처럼 이렇게 타이틀 화면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데모 플레이가 진행되기도 한다던가 간단한 AI를 넣어서 로컬 PVP를 즐길 수 있게도 해본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들어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싱글 플레이 경험의 완결성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기대도 최소한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피로감도 적고 되게 할만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애정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애정이 생길수록 욕심이 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뭐 기대를 안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버서스하고 AI 대 AI 하면은 두 AI끼리 서로 혈투를 벌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오, 배팅을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막상 막하예요. 플레이어 1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플레이어 2가 콤보를 넣을 듯 하다가, 말하자마자 귀신같이, 플레이어 2 다운, 플레이어 1이 한 발 앞서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리스폰 기회 3회까지 주어져 있는데요. 아이고, 리스폰 돼가지고 데미지도 못 주고 계속 두드려 맞고 있는데, 플레이어 1 잘한다. 플레이어 1 더 밀어붙여 벽이야. 조심 한 대 맞으면 죽는다.
어, 아이고. 괜찮아요. 이제 상대를 더 지금 체력적으로 압박을 해놨기 때문에.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잘한다, 잘한다. 레원, 그렇지.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이러다가 역전당해가지고 지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이거. 이 게임은 이제 무한 콤보를 때려박는 게 매력인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PVP에서도 예외란 없습니다. 잘한다면은 죽을 때까지 그냥 무한 콤보를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놔서 서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콤보 시동을 안 맞을 수 있느냐 간을 보는 게임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 플레이어 1이 가볍게 압살해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매시 타워였습니다. 그 다음은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임입니다. 네, 다음은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임이고요. 화면이 좀 작지만 양해 부탁드리고 이 프로젝트는 마찬가지로 좀 저 자신에게 기대감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좀 만들어 보고 있었어요. 기대를 최소화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 스매시 타워가 이제 미학적인 기대를 더 크게 줄인 게임이었다면 이쪽은 기획적인 기대를 더 크게 줄인 게임에 가깝습니다. 최대한 독창성이나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단순하게 그냥 심플하게 그냥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백팩류 슬러스 장르의 게임입니다. 작은 이 빈 보드 위에 매 턴마다 드로우된 부품들을 이 방향 맞게 배치를 해서 최대한 배치 이득 보고 무한 루프를 돌리면서 던전을 클리어하는 게임이죠.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분명 어딘가에는 이거랑 똑같은 시도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근데 냅다 만들어 봤는데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게임이 있다면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디 보자. 카드는 이제 키워드들도 최대한 무한 루프에 맞게 회로 보드 느낌 나도록 좀 만들어 봤는데 컨덕트, 아저센트, 인접한 카드 수에 따라서 추가 보너스 받는다. 그리고 요거는 다음 카드의 효과를 전가해준다. 카운터 인접 카드 수에 따라 보너스를 받습니다. 피해량. 그다음에 이건 컴팩트네요. 컴팩트는 보드에 배치된 카드 수에 따라 효과가 감소하는 키워드네요. 얘도 컴팩트고. 오, 에너지를 준다. 빙글빙글 돌려서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봅시다. 야, 짠. 에너지 획득. 때리고 때리고 에너지 획득. 아직 무한 루프까지는 나오기 힘든 상황이네요. 인접 카드를 보드에서 제거하여 보너스 효과를 받습니다. 와, 모든 인접한 카드를 없애고, 오, 이거 굉장히 그 슬레이더 스파이어의 지옥불이 생각나는 카드인데요. 어디 한번 해볼까요? 이전 카드에 따라 효과를 받습니다. 컴팩트. 아, 이거를 좀 뒤에다가 배치를 해보자. 그다음에 코어블레이드. 이렇게 하고 이걸 배치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체인 링크. 아, 이거 발동이 안 되려나? 그러면? 짠, 짠. 빵. 오, 강력하다. 언노운 아이템 버그인가 보다. 뭐 아무튼 요런 컨셉의 게임입니다. 네, 혹시라도 이거랑 똑같은 플레이 게임이 있다면은 알려주세요. 최소한의 차별점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제 몸이 들어가면서 좀 다른 게임처럼 보이게 좀 피해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아트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서 어떤 테마의 게임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보드가 이제 핵심 컨셉이기 때문에 사이버펑크와 카세트 퓨처리즘 사이에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세계,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세계를 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No Hero is Coming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를 제작하면서 실습 예시용으로 만들었던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뭐 제가 또 리몰드라든지 팩토리어라든지 이런 게임들을 환장하게 좋아해가지고 예, 정착지 매니징 게임, 최적화 게임 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강의 제작하면서 저 이제 뭐 내가 이런 걸 많이 좋아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는 참이기도 하고요. 강의 제작하면서도 저 자신도 되게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랄까요? 그냥 물 흐르듯이 예, 아무 기대도 욕심도 없이 나 이거 좋아했네. 그럼 나 이거 만들어 봐야지.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게임 만드는 게 아니라 게임이 저에게서 튀어나온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아무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나온 대로 만들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도 없고 속도도 붙고 예,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만든 강의이긴 합니다만은 저도 보면서 다시 배워가는 중입니다. 네. 뭐 일단 게임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예, 일단 판타지 세계고요. 예, 용사랑 모험가들이 전부 이제 마왕 레이드를 뛰러 다 가버렸어요. 일단은 네, 용사랑 모험가들이 전부 마왕군 레이드를 뛰러 가버렸기 때문에 이 외롭게 남은 행정병들과 이 행보관이 이 남은 마족 병사들의 진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선을 쌓는다라는 컨셉의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게임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구역 설정과 이렇게 보직 배치를 통한 업무 자동화가 되겠네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우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작업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배치가 2명이 돼서 얘네들은 알아서 이제 채취를 할 거고요. 건설해가지고 목재 성벽 이렇게 관문 만들고 아이고 성벽 쌓고 하면은 지금 행정관을 안 지어가지고 자동화가 안 되고 있었네요. 이것부터 만들어. 이게 행정실이죠. 행정실인데 판타지 세계니까 별도의 이제 행정관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근데 좀 직급 이름이랑 좀 겹치는 것 같아서 이름을 좀 바꾸긴 해야겠네요. 근데 행정실을 짓자마자 이렇게 자동으로 구역에 배정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목재 성벽도 지으면은 네 여기 건설구역에 배정된 친구가 자동으로 이렇게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얏 이러면은 일이 이렇게 배정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건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어 빨리 자동으로 뭐해? 얘네들은 구역 내에 자원을 착실하게 채취하고 있고요. 아직 뭐 없습니다. 뭐 기믹이랄 게 없어요. 네, 그냥 재밌어서 그냥 메카닉을 만들어 보는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강의를 제가 만든 거를 보면서 내가 기획을 이렇게 좀 허술하게 하고 있었구나. 파이프라인도 이렇게 좀 느슨하게 잡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다시 배워가면서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면에서 저도 좀 예전보다는 많이 성장했구나라고 느끼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게임의 퀄리티는 아트 같은 것도 다 넣어서 플레이어분들에게 경험을 공개해봐야 알겠지만은 개발 과정에 있어서는 아직 좀 즐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 만드는 게 맞아. 이렇게 즐거운 거였지.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조만간에 이제 아트랑 게임 뭐 핵심 경험 아트가 없어도 첫 한 3분에서 10분 정도의 게임 플레이 경험을 만들어서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지금까지의 프로젝트 진행 결과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사실 그 사이에도 뭐 게임잼도 많이 참여해서 사실 공개한 것보다 공개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조금 더 많은데요. 게임잼에서 만든 게임만 한 공개 안 한 게 15개 정도 있네요. 네. 세보니까 15개 정도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영상에 담아내기엔 너무 많기도 하고요. 또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해가지고 망한 것들은 조금 빼봤어요. 네. 보이는 것보다 제 실수와 실패 이런 시행착오들이 훨씬 많았다는 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어우씨, 막 식은땀도 막 뻘뻘 나고 막 횡설수설하고 장난 아니네요. 한겨울인데도 손바닥이 지금 흥건해요. 막 자신의 실수를 이렇게 되짚어보는 거는 사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도 제 경험이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다면은 이제는 그거면 좀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좀 많이 부끄러운 제 게임 개발 인생이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꿈과 희망에는 밝은 미래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